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원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CJ그룹이 총수익 수합, 이른바 TRS 계약과 관련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계약과 관련해서 CJ가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제재 절차에 착수를 했는데요. 어찌 보면 TRS가 하나의 파생상품 계약인데 이게 CJ의 경우에 왜 문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CJ그룹에 대해서 국세청 조사 사국, 말하자면 특별조사팀이 세무조사를 들어갔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엊그저께는 공정위가 CJ그룹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짓고 심사보고서를 CJ한테 보냈다. 심사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검찰로 따지면 공소장격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CJ가 또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공정위가 제재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걸 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엊그저께 그 기사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공정위가 계열사 TRS 부당 지원 혐의로 CJ 제재에 착수했다. 부실 계열사에 그 위장 보증을 해준 의혹으로 CJ에 대해서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쭉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TRS라는 단어가 나와요. TRS. 그러니까 무슨 TRS라는 방법을 활용을 해서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했다, 자극적인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TRS라는 그 금융 기법이 아마 가끔 그 언론 매체에 보도가 되어서 좀 귀에 익숙한 분들도 계시긴 할 겁니다. 근데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TRS라는 게 도대체 뭐고 CJ그룹이 이 TRS를 어떻게 활용했길래 지금 공정위가 제재를 하겠다는 거냐 한번 간단하게 핵심만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 TRS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A사가 이 C사 지분 50%를 지금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C사 지분을 50% 가진 누군가가 이걸 팔겠다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A사는 C사 지분을 사고 싶은데 예컨대 지금 당장 돈이 없어. 사고는 싶은데.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증권사에 부탁을 합니다. 증권사에 야, 너네들 돈으로 C사 지분 50%를 좀 100억에 좀 사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오케이, 우리 100억 있어, C사 50% 사줄게.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뭐 해줄 거냐 하는 애들이. 아니 이 C사 100억에 샀다가 이게 그 지분 가치 변동이 발생되면 이게 80억이 될 수도 있고 120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가치 변동 리스크도 증권사로서는 찝찝하죠. 근데 우리는 C사 가치 변동 되는 거 저기에 따라서 그 손익이 발생하는 거 이걸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A사는 야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다 떠안을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C사 지분 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A사가 떠안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대신에 증권사는 100억을 들여서 C사 지분 50%를 사줬기 때문에 A는 증권사에 대해서 약간 이자 비슷하게 고정 수수료를 이렇게 해마다 주는 겁니다. 이렇게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증권사는 법적으로는 C사 지분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은 A사를 대신해서 사줬기 때문에 C사에 대한 의결권은 형식적으로는 증권사가 행사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A사가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A사한테 물어보고 A사가 하자는 대로 의결권을 행사를 하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주가 변동 손익은 모두 A사로 넘기고 그 대신에 A사는 증권사에 대해서 고정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증권사가 C사 지분을 A를 대신해서 이렇게 매입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A가 갖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효과를 발휘하는 이런 계약을 우리가 TRS, Total Return Swap, 총수익 수합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림으로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잘 되네요. 요거는 이제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요 계약 기간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은 또 증권사 입장에서 네. 좀 그래도 이 TRS 거래를 우리가 좀 안전하게 갖고 가고 싶다 그러면 증권사가 자기네 돈으로 C사 지분을 사는 게 아니고 SPC를 만듭니다. 특별 목적회사, 특수 목적회사, 이제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놓고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야, 이 SPC는 A사로부터 고정 수수료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SPC에 좀 투자를 좀 해다오. 그러면 야, 금리가 몇 프로인데 우리 고정 수수료로 5%를 받아. 야, 이거 5% 괜찮네? 그러면 이 SPC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 SPC가 100억을 모아가지고 시장에서 C사 지분을 100억을 들여서 사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A가 증권사한테 5% 고정 수수료를 주면 증권사는 SPC로 그걸 내려 보내주고 SPC가 투자자들한테 주는 뭐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어요. 뭐 중간에서 이제 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의 고정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SPC한테는 4%만 주게 되면 자기들은 중간에서 1%를 또 먹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 브로커리지 장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증권사가.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C사가 배당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배당은 증권사한테 가는 게 맞는데 사실은 이 배당까지도 그냥 A사한테 보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A사는 주가 변동 손익에 더해서 이 배당까지 그러니까 이 주식에서 발생되는 모든 그 수익, 리턴을 그냥 A사가 다 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주식 소유자는 증권사이기 때문에 의결권도 증권사가 가지지만 증권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때 A사가 시키는 대로 한다면 사실은 A사가 의결권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은 약간 주식담보대출 비슷한 그런 형태를 띠게 되죠. 자, A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A사가 직접 C의 지분을 직접 돈을 빌려서 산다면 A는 100억 원의 부채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런 구조로 가게 된다면 적어도 부채는 없죠. 부채는 없죠. 예, 그러니까 부채는 없고 그 대신에 고정 수수료만 이제 증권사에 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TRS 형태인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TRS 계약은 쌍방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도 이제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자, 두 번째는 X라는 회사가 Y라는 회사 지분을 50%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X가 Y 지분을 50%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 50% 지분을 지금 일단은 팔고 싶어요. 좀 돈이 궁해가지고 X가 그러면 증권사한테 이렇게 팝니다. 100억에 증권사를 섭외를 해가지고 이 Y 지분 50%를 증권사한테 100억에 팔죠. 그러면 이 증권사는 이 Y 지분 50%를 저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야. 아니고 X가 사달라고 하니까 사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Y 지분 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증권사는 지고 싶지를 않아요. 그러면 증권사는 야 그러면 시키는 대로 50%를 100억에 사기는 살게 우리가 돈 들여서 이 주가 변동에 따른 손익은 X는 애들이 좀 책임을 져줘. 우린 수수료만 먹을게. 우리는 그렇죠. 고정 수수료만 먹을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탈 리턴 스왑. 예, 이것도 이제 이런 형식의 TRS도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이 TRS를 3년 만기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딱 3년 만기가 되면 이 X가 콜옵션 우선 매수권을 행사를 해서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Y사 지분 50%를 100억에 다시 회수를 해주겠죠. 증권사가 투자한 원금 그대로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갖고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밖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뭐야? 그러면 X가 Y 지분을 증권사에 팔 때 이게 진성 매각이 아니었네? 이게 트루세일이 아니었네? 이거 파킹 딜이네. 한 3년 정도 Y를 증권사에 맡겨놨다가
3년 뒤에 여유가 생겼을 때 찾아오는 형태네. 이거 파킹딜 이슈가 있는 거예요. 추루세일 이 아니다. 할 의지가 없었구나 이렇게. 네, 약간 이제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때로는 이게 이제 약간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상에 좀 이슈가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뭐 그건 약간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RS에 대해서 조금 기초적으로 알았으니까 CJ그룹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2015년에 이 CJ건설하고 CJ푸드빌이라는 두 계열 회사가 좀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CJ건설은 뭐 2010년부터 15년까지 5년 동안 누계 순손실이 한 958억 되고 푸드빌은 2008년부터 자본 잠식에 들어가서 해외 법인에서 대규모 또 적자를 내면서 2014년부터는 자본 완전 잠식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두 계열사는 자력으로 자금 조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네. 그래서 이제 CJ에서 어떻게 하냐면 지주사 CJ가 이제 나서는 겁니다. 나서서 자, 여기에 이제 하나증권이 또 등장을 하죠. 요 CJ건설하고 CJ푸드빌은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누구한테? 하나증권한테 전환사채 CB를 발행을 해줘요. 그러면 하나증권은 CB를 인수를 하고 건설하고 푸드빌에 CB 대금을 주겠죠. 네. 자, 그런데 이 하나증권은 이 CB를 인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인수하기 싫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CJ하고 어떤 계약을 맺게 되죠. 네. 무슨 계약? 이 CB에서 발생되는 모든 손익은 지주사 CJ가 책임져 주기로 하고 하나증권은 돈을 들여서 건설하고 푸드빌 CB를 인수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종의 뭐 이자 비스무리한 거 고정 수수료를 그냥 CJ한테 받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 같으면 이걸 가만히 보면 부실 건설사들이 자력으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안 되니까 지주사인 CJ가 나서서 얘들 자금 조달하는 걸 네. 도와줬단 말이에요. 보증을 써준 느낌이죠. 채무 부실 보증을 계열사 써준 구하기 느낌이죠. 그런 네, 그러니까 느낌이군요. 하나증권 입장에서는 건설하고 푸드빌을 믿고 전환사채를 인수해 준 게 아니에요. 이 전환사채에서 발생되는 모든 손익을 CJ 지주사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중에 TRS 계약 만기 때 이 전환사채를 지주사가 다시 그대로 원금 그대로 뭐 회수를 해간다든지 그런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거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 1150억 정도 됩니다. 이 전환사채 발행 물량이. 그러니까 공정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상호 출자를 제한하는 기업 집단이 있어요. 네. 이게 기업 그 그룹의 총 뭐 자산 규모가 지금 기준이 10조인가 그렇습니다. 8조에서 10조로 올라갔나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큰 그룹은 계열사 간의 채무 지급 보증을 채무에 대한 지급 보증을 못 써주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게 제한이 돼 있는데 이건 사실 이렇게 보면 실질적인 지주사가 건설이나 푸드빌이 일으킨 CB 부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 줄게 하는 보증을 써준 형태하고 거의 똑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정위에서 야 이거 공정거래법 위반한 거다. 네. 그래서 사실은 2023년께부터 이걸 조사를 해왔습니다. 하다가 최근에 이건 법 위반으로 확실히 봐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아까 말씀드린 심사보고서 검찰의 공소장격에 해당되는 심사보고서를 지금 CJ한테 날려놓은 상황이에요. 지금 밖으로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아마 과징금을 한 수백억에서 몇천억 정도 굉장히 센 수준이군요. 네, 몇천억 정도 두들겨 맞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정위 전원회의가 열리고 CJ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공정위가 개최하는 그 재판을 열게 되는 겁니다. 뭐 CJ는 또 CJ대로 방어 논리를 펼 것이고 공정위는 공정위대로 공격 논리를 펴서 뭐 전원회의를 거쳐서 뭐 어떤 식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지 뭐 과징금만 때리고 말 수도 있고
검찰 고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검찰 고발 들어가게 되면 뭐 CJ에 대해서 검찰에 압수수색 나와서 이거 실제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검찰 고발까지 안 가게 되면 그냥 과징금만 두들겨 맞고 이제 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CJ로서는 국세청 조사에 이어서 이런 검찰 조사까지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게 작년 말에 24년도 말에 공정위가 이런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뭐냐면 채무 보증 탈법 행위 그 고시한 행정 예고. 이게 뭐냐면 채무 보증을 둘러싼 탈법 행위를 하지 마라.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탈법으로 보겠다. 거기에 총수익 스와프 TRS가 들어가 있어요. TRS를 채무 보증처럼 이용하는 해서 이 규제를 회피하는 걸 차단하겠다. 이거 제재하겠다고 작년 말에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이때 이미 제재에 대한 의지를 그렇죠. 보여줬네요. 그리고 나서 몇 달 만에 이제 첫 바다로 이제 CJ를 지금 때리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형태죠. 네. 자, 그러면 공정위가 저런 TRS를 활용한 채무 보증 행위를 언제부터 조금 주의 깊게 봤느냐? 2014년도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회사 조현준 효성 회장의 개인 회사였습니다. 이 개인 회사가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근데 자금 조달을 해야 되니까 증권사를 상대로 연구 전환 사채를 250억 원을 발행을 합니다. 이때 효성 계열사 중에 효성투자개발이라고 네. 그 조그만 부동산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는 작은데 뭐 이렇게 효성 관련된 건물을 몇 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임대 수익이 아주 짭짤하게 안정적으로 나오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증권사하고 2년 만기 TRS 계약을 해주는 겁니다. 이 연구체에서 발생되는 모든 손익을 효성투자개발이 책임지겠다. 그리고 증권사는 그냥 효성투자개발한테서 뭐 고정수수료 그렇죠. 뭐 이런 걸 받는 형태로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공정위가 이 건에 대해서 야 이거는 누가 봐도 무상으로 지급 보증을 서준 행위다. 효성투자개발이 갤럭시아를 위해서 무상으로 지급 보증을 서준 행위다. 그래서 여기에 제재를 가하고 과징금을 때려가지고 효성이 반발하면서 법적 소송까지 갔는데 대법에서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승소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정위가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여기에도 약간은 조금 복잡한 법적 이슈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과감하게 못하다가 23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 CJ 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야 이거 기업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채무 보증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 제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4년 말에 아까 보신 보도 자료 같은 거를 내놓고 25년 들어서 이제 실제로 공정위 심사 보고서를 통해서 CJ부터 몽둥이를 들고 지금 까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TRS 2014년, 2015년, 10년도 더 된 일들인데요. 결과적으로 CJ그룹으로서는 세무조사에 이어서 공정위의 조사까지 앞두고 있어서 위기감이 들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TRS 계약이 비단 CJ나 효성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비일비재하게 활용해 왔는데 앞으로 기업들의 TRS 활용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